자, 봅시다.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안 나오겠지? 속으면 안 되죠. 왜? 실행한 적이 없어. 이걸 한 번이라도 불러줬어야 돼,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 사용을 해야 얘는 한 번씩 실행이 될 거니까. 이게 좀 여러 번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이 있어? 뭐 한 3번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하면 3번 실행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잘 보세요. 요거를 여러 번 실행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i 값의 최대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 얘랑 얘랑 똑같은 변수 아닌가 싶은 건데, 요거는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만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거고, 이 i는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이 큰 전역 공간에서. 그러니까 서로 마주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수명이 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뭐였더라? IT 회사였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였어.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 8단 출력으로 내 업무가 바뀌었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끝났네. 그러면 8단 출력해달라며. 그럼 요거 잘 살려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배치만 해주면은 몇 번이든 실행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8단 출력이라는 거를 한 작업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함수화 시켜서 이걸 그냥 원하는 때에 실행만 하면 내일은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9단 출력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이거 하는 와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번엔 9단 출력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걸 당장 함수를 9단 출력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나? 아니야. 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9단 출력했어요 하고 끝내면 되잖아. 이러고. 그쵸?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던 거지, 방금은. 근데 이제 9단 출력에 대한 요청이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요걸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긴 하겠네. 그죠?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아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8단 출력했다가 9단 출력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데 의미가 있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가지고서 활용은 내 맘이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 훨씬 작업이 편해진 건 맞는데, 요것도 이제 좀 출력을 해주죠. 단, 단 출력이 돼도 몇 단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 8단, 9단, 8단, 9단 이렇게 나오죠. 어,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한 32단 출력해줘.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와가지고 123단 출력해줘. 그 다음에 갑자기 와가지고 4567단 출력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방금 뭐였지? 32단?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32단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다가 123단 그리고 4, 5, 6, 7단 해주면 되죠. 그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거든? 근데 어 이제 일하는 양상이 좀 바뀐 게 원래는 아까 전에 따져봤을 때 이제 8단만 주구장창 출력을 했었거든? 그러다 가끔씩 이제 9단 출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미쳐가지고 이상한 요청을 계속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양반이 다음에 뭘 요청할지를 몰라. 다음엔 몇 단 출력할까요를 바로바로 나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건 이제 쓸모가 없네. 왜? 왜 쓸모가 없어졌지? 봐봐, 이게 있어서 편해진 점이 뭐였어요? 뭐 어차피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이거 그냥 마련 잘 해놓으면은 계속 돌려 쓸 수 있으니까 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마련을 해놓는 게 의미가 없어.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없어. 무작위의 수가 나한테 요청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32단 출력이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게 의미가 있냐고. 다음엔 이게 언제 어떻게 얼만큼 나올지 몰라. 아예 이제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회용일 수도 있어. 그럼 이걸 함수화를 왜 시켜놔? 그리고 그러면은 상사의 요청이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갈라질 건데 그럼 나는 무한대의 함수를 준비를 해놔야 돼? 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가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요거를 좀 집어넣고 이 함수의 개수를 늘리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8, 9, 123. 이건 못 써, 지금. 이런 함수는 없으니까. 얘 하나로 해야 돼. 나한테 이제 앞으로 100번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100번의 경우의 수가 다 다르대. 랜덤한 숫자가 요청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얘는 아예 쓸모가 없어졌다. 이 문제예요, 지금. 어쩌다가 8단 한번 나오면 이거 써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자,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함수가 그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커버 쳐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함수의 개수를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아서 더 안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바꿔서 말하면 해야 되는 게 뭐야? 함수는 하나인데 얘가 여러 개의 요청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 여기 뭐 32단, 뭐 123단, 4567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얘가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얘가 8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8단만 출력할 수 있는 범인이 누구야? 아, 맞아, 맞아. 얘가 8이라서요. 그러니까 다른 그 9구단을 출력하려면은 얘만 이렇게 바뀌면 되거든, 사실.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얘가 8로 고정값이라서 얘는 8단만 출력할 수 있는 함수야. 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8인 이상 요거는 이제 8단만 나올 거라고. 얘가 범인이었다고. 자,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8단만 출력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8이라는 흔적을 이렇게 다 지울 거예요. 프린트 단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1, 3, 5, 7 이렇게 쓸 거고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이게 함수 이름이었거든. 즉 함수명이었거든요. 여기 소괄호 뒤에는 지금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제 좀 해보자면은 요건 뭐냐면은 요청사항이야. 그러니까 1단 출력해줘, 3단 출력해줘, 5단 출력해줘, 7단 출력해줘 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고 해도 무조건 얘는 8단만 된다고. 왜? 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8로 고정인 이상 얘는 8단만 출력이 가능해요. 맞죠? 그러면 어 고정이 아니라 미정이어야겠네. 그죠? 반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냥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값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이라는 변수가.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요청사항 이거 뭐 1단 출력해줘, 3단 출력해줘를 어디다 요청하고 있어요? 소괄호 안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죠. 얘를 이 요청을 받으려면은 이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돼. 근데 그 요청을 받아줘야 되는 대상인 변수가 누구예요? 얘는 미정값이어야 되고, 그잖아? 고정값이면 안 된다며? 미정값이어야 되고, 얘는 위치가 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일로 올려줘야 돼. 그러면 해결이 돼요. 1단, 3단, 5단, 7단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을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원래 이랬거든. 그러면 얘는 좀 덜 유연한 함수야. 왜? 얘가 8로 고정이니까.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얘는 좀 더 유연해진 함수가 된 거예요. 왜? 단이라는 변수가 고정값이 아니야 이제. 얘는 미정이야. 근데 이 미정값은 언제 정해지냐면 함수가 실행될 때 정해져요. 그래서 요 소괄호랑 이 소괄호 위치를 일치시켜주면은 이 11번째 줄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1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단이라는 변수를 써먹잖아. 근데 이번에는 단이 1이야. 그리고 밑에 쭉 실행하면은 일단 나오겠죠. 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 다음 줄이 실행이 될 텐데 이때의 단은 여기가 아니지. 3이야. 이때는 3이야. 그럼 이때 단을 활용할 때는 3 취급하고서 또 실행하는 거야. 그럼 3단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실행 시점마다 넘어가는 요청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단값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 용어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아까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거 무슨 변수였지? 지역 변수였죠. 왜 지역 변수지? 함수 내부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죠. 함수 내부가 지역 공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써주면 얘는 잘 생각해보면 함수 내부예요, 외부예요? 변수는 변수잖아, 이게. 이걸 함수 외부로 볼 수 없거든? 왜냐면 이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단이라는 변수는 애초에 없어도 되는 변수였어. 그래서 이건 함수 내부로 쳐요.
그러니까 함수 내부면은 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는 거네. 근데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얘 역할을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스크린 보세요. 이 함수 내부랑 얘는 어디야? 함수 외부죠. 함수 외부랑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야.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야. 지역 변수 중에 매개 변수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얘 이런 1, 3, 5, 7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아까 내가 요청사항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요청사항인 거지. 이번에 이 함수한테 전달되는 값들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인자, 인수, 아규먼츠, 줄여서 악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보통 이 말 아니면 이 말이 쓰여져 있을 거야. 여기 이제 매개 변수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문서들 보면 아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관련된 영어로 된 문서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32단 해달라며. 123, 4, 5, 6, 7 하면 끝났죠. 그러니까 실행될 당시에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단위 실행될 때는 123이 이번에 단위야. 세 번째 프린트 단위 실행될 때는 4567이 이번에 단위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이러면 단에 들어갈 인자가 없어. 여기 보죠. 아규먼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지?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는 채로 선언이 됐으면 실행할 때 인자는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 단이 뭔지를 몰라서 여기서 활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요거 이제 잘 실행이 됐었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실행을 하겠대. 그럼 이때는 문제가 뭘까요? 이때는 반대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제는 뭐였냐면 단에 들어갈 인자 없는데 였는데 이때는 뭐라 그래 지금? 왜 두 개나 줌? 이러잖아. 여긴 하나 뚫려 있는데 왜 두 개나 주냐? 뭘 쓰라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거는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얘는 잘 실행이 됐다. 그러면 개수가 짝이 맞으니까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만 얘네들이 이제 모자라진 상황이 된 거지. 밑에 또 보면은 A에 해당하는 그 인자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 A에 해당하는 인자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지금 단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오겠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32가 단으로 7이 A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까보면은 여기 단은 여기 출력이 돼 있네. 그럼 프린트 A라고 해보면 여기 A는 7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네요. 3, 4, 5.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 그 곱하기 3까지, 곱하기 4까지, 곱하기 5까지 이런 거. 요게 이제 곱하기 몇 가지를 원하는 거고 이게 해당 단수를 원해. 그러면 여기서 A는 뭘로 써주면 돼요? 어디다 위치시키면 돼?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기 3까지, 곱하기 4까지, 곱하기 5까지. 아까 전에 했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A보다는 뭐 한 리밋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 왜냐면 이 변수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대충이라도 봐야 되니까. 그 이름 잘 지어주면은 나중에 편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몰라. 그래서 알아낸 거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이 함수는 조금 더 유연해진다. 인 건데 마냥 좋아지는 건 아닌 게 매개 변수랑 이제 사용할 때 인자의 개수는 맞춰줘야 돼. 그죠?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좀 더 불편해지는 점은 이런 게 있죠. 이 인자가 이 함수 안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게 되는지를 나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어떤 인자를 줬을 때 저 함수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처음 보는 함수라면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수가 되게 많다고. 이거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구단 출력해주는 자판기인데 동전 두 개 넣으면은 다른 결과를 준다고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출력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매개 변수의 기본 개념과 사용법이었고요. 일단 여기까지.